급하게 무언가를 사야 할 때, 빨리 물건을 가지고 싶을 때 주변 사람들이 쿠팡에서 사 라는 말을 할 정도로 로켓와우 멤버십을 통한 당일 배송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2010년도 초엔 티몬, 쿠팡, 위메프가 시장 주도권을 잡기 위해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할인 쿠폰을 마구잡이로 뿌리며 출혈 경쟁을 하던 때도 있었거든요. 현재 쿠팡은 옥션, 지마켓 가릴 것 없이 압도적인 1등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어요. 쇼핑을 위한 멤버십을 가입하면 볼 수 있는 OTT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다른 플랫폼과는 다른 방향으로 야금야금 성장세를 이어가는 중이거든요. 쿠팡이츠라고 배달업계에도 진출해 경쟁업체보다 할인폭을 키워 새로운 출혈 경쟁을 하는 중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 한국의 아마존으로 불리는 쿠팡의 쿠팡플레이입니다. 한국에서 성장하고 일본에서 투자받으며 미국에서 상장한 쿠팡은 로켓 배송이라는 독특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물류를 총괄하는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 배송 전문 쿠팡 로지스틱스 서비스, 자체 제작 상품을 판매하는 CPLB, 결제 시스템 쿠팡페이 등 모든 서비스가 자회사 안에서 한 큐로 움직이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거든요. 바로 전에 쿠팡이 한국의 아마존이라 불린다고 했잖아요. 성장 과정을 잠깐 살펴보면 오랜 적자 기간, 직매입 물류, 유료 멤버십을 통한 OTT 서비스까지 쿠팡과 아마존을 닮은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느낄 수 있어요. 아마존을 바라보는 일반적인 시선은 쇼핑몰로 알고 있지만 넷플릭스, 삼성전자, 트위터 같은 굵직한 기업들이 AWS라는 아마존의 서버를 사용할 정도로 클라우드 회사이자 AI 회사이자 첨단 IT 회사거든요. 쿠팡이 클라우드 서비스까지는 아니어도 기업들을 상대로 새로운 전략을 짤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우리가 봐야 할 건 유료 멤버십을 가입하면 OTT 서비스까지 껴주는 아마존의 프라임과 쿠팡의 로켓 와우예요. 멤버십을 가입했는데 필요가 없으면 해지를 하잖아요. 이탈하지 않게끔 붙잡아두는 걸 락인 효과라 부르는데 대표적인 게 애플이죠. 아마존 프라임 멤버십을 구독하는 이유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는데 89%가 하루 배송, 57%가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라고 대답을 했어요. 쿠팡은 아마존을 보면서 로켓 배송으로 멤버십 이용 고객을 늘리고 콘텐츠를 활용하는 쿠팡 플레이가 이탈을 막는 효자이자 동력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멋지다 현진아! 넷플릭스에서 자체 제작하는 국내 오리지널 컨텐츠, 오징어 게임부터 더글로리 등 드라마뿐만 아니라 영화까지 많은 컨텐츠가 제작 중일 정도로 해외에서 연이어 힌트를 쳤거든요. 웨이브, 티빙, 디즈니, 왓챠 등 다양한 플랫폼들이 모두 오리지널 컨텐츠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오리지널 컨텐츠라는 게 멤버십 가입을 유도하고 유지시키기 위해 자체 제작하는 컨텐츠를 말하거든요. 영상업계가 큰 폭으로 성장하면서 작품을 바라보는 시청자들의 기준점이 많이 상승되어 있고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해 드라마의 경우 회당 평균 10억, 스케일이 클 경우 20억의 막대한 제작비를 사용하고 있어요. 꾸준히 2위를 유지하던 티빙조차 2021년 762억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할 정도로 양질의 컨텐츠로 가입자를 늘리는 데는 성공했지만 수익성을 개선하지 못했다는 한계점 지적과 함께 두 마리 토끼를 다잡기 위한 출혈 경쟁이 여기서도 발생하고 있어요. 1년 전과 비교하면 이용자 수 2위까지 올라 큰 폭으로 성장한 쿠팡 플레이는 오리지널 컨텐츠와 함께 스포츠 중계에 힘을 쓰는 투트럭 전략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럼 왜 쿠팡 플레이는 스포츠 중계에 힘을 실을까? 여기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첫째는 콘텐츠 제작과 수익성에 대한 한계점이 명확했기 때문이에요. 넷플릭스 코리아가 지난해 총 16개의 오리지널 컨텐츠를 공개했어요. 드라마나 영화는 일회성 콘텐츠이기 때문에 매달 오리지널 컨텐츠를 확보해야 하고 매년 천억대를 주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하지만 해외 기업인 넷플릭스의 경우 콘텐츠 하나로 전 세계인을 대상할 수 있는 반면 국내 플랫폼은 국내 한정이에요. 둘째는 매일 새로운 콘텐츠를 확보할 수 있어요.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K리그 독점 중계로 100억에서 200억 사이의 중계권료를 지급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중계권료가 오리지널 컨텐츠보다 절대적으로 적은 돈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한 작품 정도 비용으로 시즌제로 운영되는 프로리그를 1년 가까이 새로운 컨텐츠로 꾸준하게 확보하고 한 번의 투자로 드라마나 영화보다 가입자를 장기간 묶어둘 수 있어요. 셋째는 새로운 컨텐츠의 종류가 무수히 많다는 거예요. 진행 중인 생중계로 국가대표 축구와 K1, K2, K3부터 라리가, NFL, NHL을 포함해 농구, 배구, 격투기, F1과 앞으로 있을 AFC 등 심지어 같은 종목에도 무수히 많은 국가별, 대륙별 리그가 존재하기 때문에 팬이라는 고정 시청자층을 통해 안정적으로 락인이 가능해요. 넷째는 OTT의 특성상 편성 시간 외 앞뒤로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는 거죠. 가장 관심을 끄는 한 경기를 쿠플픽으로 선정하고 킥오프 1시간 전부터 해외 중계처럼 프리쇼를 제공하고 있어요. 다나카, 김하영, 이수지 등 대중성 있는 스타들을 중계 영역으로까지 끌어들이고 있거든요. 시간 제약 없이 자신들의 입맛을 더해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로 제작할 수 있다는 스포츠 콘텐츠의 장점이자 OTT의 장점을 잘 이용할 수 있어요. 다섯째는 쇼핑 앱의 특성상 여성 고객이 많다는 거예요. 드라마와 예능 등의 콘텐츠 소비도 여성 비중이 높은데 쇼핑을 위한 멤버십에 OTT가 따라온다는 인식이 있다 보니 쿠팡 플레이의 시청자층은 여성 58%, 남성 42%로 여성층이 더 높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반대로 프로스포츠 팬층을 보면 여성 42%, 남성 54%로 남성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 스포츠를 전략적으로 사용했다는 평도 있어요. 이런 스포츠를 강점으로 둔 OTT의 가능성을 확인하게 된 계기는 쿠팡 플레이 시리즈의 시작인 토트넘과 K리그 올스타팀의 경기일 것 같아요. 이 경기를 위한 어플 신규 설치 건수만 45만 건에 중복으로 방문한 횟수를 제외한 실제 이용 수치를 유니크 뷰어라고 부르는데 토트넘과 K리그 경기에 184만 명을 넘었다고 하거든요. 실제로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쿠팡 플레이가 이를 너무 잘해서 공중파가 왜 있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쿠팡 진짜 물 제대로 올랐네. 이런 리그도 중계해주다니 정말 감사하다. 실제로 배성재 캐스터와 한준희 해설위원을 영입하기도 하고 모터스포츠가 자리 잡지 못한 한국에서 F1의 중계와 해설은 최고의 호평을 받는 중이기도 해요.
올해 2분기 MAU에서 넷플릭스와의 차이는 2배 가까이 나지만 쿠팡 플레이가 티빙을 제치고 국내 OTT 1위를 했거든요. 하지만 평균 DAU에서는 넷플릭스가 약 273만 명으로 가장 높고 티빙 126만 명, 웨이브 103만 명, 쿠팡 플레이 59만 명을 기록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지속 성장이 어려운 스포츠 중계로는 플랫폼 경쟁력을 입증하지 못한다는 분석도 있어요. 쿠팡 플레이에 대한 경쟁사들의 시선도 곱지는 않죠. 창작 생태계를 주도하는 사업자가 버텨줘야 하는데 만들어 놓은 콘텐츠를 수급하는 전략을 지속하면 앞으로 K 콘텐츠 생태계 조성에도 힘이 빠질 수 있다는 문제점을 말하고 있고요. 과거 쿠팡 플레이가 도쿄올림픽 방송에 참여하려고 할 때 무료로 방송돼야 한다는 보편적 시청권에 맞지 않다는 주장에 결국 방송을 안 하기로 결정했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보편적 시청권이란 국민 관심 행사로 분류된 방송을 물리적, 경제적 불편 없이 시청할 수 있게 해주는 권리를 말하거든요. 스포츠 전문 채널들이나 방송사들이 중계권을 소유했던 과거와는 다르게 유튜브, 아마존, 넷플릭스, 애플, 티빙 등도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어요. 2021년 이미 국민의 OTT 이용률은 70%에 육박하고 있는 이 시점에 과연 보편적 시청권은 TV 앞에서만 볼 수 있는 공영방송사를 말하는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걸 말하는지, 무료를 말하는지, 싼 가격을 말하는지 깊이 있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쿠팡 플레이 덕에 국내 스포츠 산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도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기대와 비판을 한꺼번에 맞는 쿠팡 플레이 행보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